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도 현실 공포는 여전히 살아있다. 현실 공포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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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이고.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한번 연습하고 있었어요. 제가 타이밍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잘 맞추셨습니다. 딱. 네. 고맙습니다. 자, 동네꼬마님, 오늘 현실 공포는 예. 또 어떤 이야기가 될지 너무 궁금하네요. 예. 별 얘기는 아니고요. 막 스펙타클하고 막 진짜로 숨이 막혀오고 사실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잔잔바리하게 오늘은 좀 소소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무서운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동네꼬마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한 6, 7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같은 신차 판매업을 하는 타 지역에 있는 분한테 듣게 된 이야기예요. 브랜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저랑 같은 브랜드일 수도 있고 다른 브랜드일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 늘 그랬듯이 그냥 똘비라고 할게요. 똘비는 2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업사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만 골라서 하는 나사가 풀린 녀석이었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일단은 도박도 좀 좋아했고 어린 나이에 술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명품으로 자기 몸 치장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런 친구였더라고요. 이런 친구 치고 영업사원으로 먹고 사는 애는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런 친구였는데 저희 영업사원들 사무실마다 안 하는 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상조회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2만 원씩 걷고 있고 그쪽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걷었더라고요. 10만 원씩. 근데 10만 원이면 좀 부담되는 금액이니 우리가 백차라고 그러죠. 이번 달에 한 대도 못 판 사람, 고객 인도가 없는 사람은 돈을 안 내고 고객 인도가 한 대라도 있으면 10만 원을 내야 되고 그런 룰이 있는 곳이었고 대신에 한 달에 한 번은 거나하게 고기에 술 한 잔씩 하는 거고 1년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해외여행을 가는 거였대요. 영업사원들끼리 상조에서. 그래서 그 친구가 거기서 그래도 이제 몇 년 동안 똘비가 일을 쭉 하고 있는데 상조회에서 자사 캐피탈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네. 거기서 이제 조금 찬조금을 줘가지고 동남아시아로 다 같이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대요. 근데 이제 어디로 갔나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괜히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예. 동남아시아 이제 어느 뭐 나라로 다 같이 가가지고 정말 재밌게 놀았대요. 그러면 이제 영업사원들이 거기도 다 남성이었다고 하는데 다 같이 낮에 관광도 하고 저녁에 이제 술 한 잔씩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술 한 잔 딱 하면서 카라오케라고 그러죠. 노래도 부르고 술도 마시고 거기서 이제 술을 이렇게 마시는데 도우미분들을 모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지 도우미분들을. 그래서 현지 도우미분들하고 같이 탬버린도 치고 이제 앉아서 건전하게 술 드시고 이제 거기서 파트너하고 서로 마음이 맞으며 나가서 데이트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TV 같은 거 봐도. 똘비도 이제 뭐 노는 거라면은 대한민국 어디 나가도 2등은 안 하는 친구였으니 당연히 파트너하고 데이트를 또 나갔죠. 그래서 파트너랑 데이트 나가서 즐겁게 얘기하고 놀고 있는데 밤에 꼴딱 새고 동틀 때까지 재밌게 놀았대요. 근데 파트너가 얘기하더랍니다. 오빠 너무 젠틀하고 마음에 든다. 근데 동남아다 보니까 한국말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영어를 주로 쓰는데 똘비가 10살 때까지 미국에서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꽤나 잘한대요. 네. 그래가지고 영어로 이제 충분히 대화를 하는데 오빠 너무 젠틀하다, 멋있다. 내 친구 한 명 소개해주고 싶은데 소개 한번 받아볼래?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쪽에서. 똘비 입장에서도 그냥 갑자기 구미가 당기더래요. 그냥 해외 나가서 급 소개팅? 미팅?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언제 데리고 나올래? 얘기를 했더니 내일 한 저녁 6시 정도에 호텔 라비에 와 있을 테니까 한번 만나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하자 하고 다음날 관광 일정 보내고
다음 날도 저녁에 다 같이 술 한잔 먹으러 가는 자리에 똘비는 얘기를 했대요. 아, 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러니까 난 호텔방에서 좀 쉬겠다. 선배님들 가서 재밌게 놀고 오셔라. 그러니까 선배들이 뭔 소리냐고 같이 가자고 하는데 똘비가 그냥 그런 게 있으니까 눈치껏 하라고 가라고 하니까 선배들도 뭔 말인지 아니까 그래 알았다 재밌게 놀아라. 그리고 선배들은 선배들끼리 가고 똘비는 호텔 라비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누군진 모르니까 두리번 하는데 여성 한 분이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영어 이름으로 받아놓은 게 있었대요. 뭐 예를 들어서 제니라고 하면 가가지고 혹시 제니 씨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하는데 정말 이쁘더래요. 네. 괜찮더래요 진짜. 그래서 일단 첫 만남 점수는 합격. 그래가지고 둘이서 BBQ를 먹으러 갔대요. 그러니까 삼겹살을 먹으러 가가지고 삼겹살 먹으면서 소주 먹어봤냐. 그래서 소주도 이렇게 하고 막 술 먹고 하는데 영어를 상당히 유창하게 잘하고 애가 참 말도 한국식 표현으로 나긋나긋하게 말도 잘하고 참 괜찮더래요. 그래서 뭐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21살이다.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학생이었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눈이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뭐 데이트도 하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같이. 그래서 남은 일정 동안 저녁에는 이 친구랑 매일 만나서 데이트하고 밥 먹고 놀았대요. 그러면서 한국으로 귀국을 해가지고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데 보고 싶더래요 진짜. 굉장히 이뻤고 같이 메시지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볼수록 매력 있다. 괜찮다. 그래가지고 몇 달 안 있다가 똘비 혼자서 또 비행기 타고 그 나라로 간 거예요. 혼자 그 나라로 가가지고 공항에 이제 마중 나와 있었대요. 이미 그때는 여자친구로 서로 이제 그렇게 부르기로 했었고 사귀는 거였고 그래가지고 나 왔다. 그래가지고 짧은 일정이었지만 거기서 즐겁게 놀았고 이 제니가 소원이 있다고 했대요. 나는 눈을 보는 게 소원이다. 그래가지고 눈을 보는 게 소원이다면 내가 보여주겠다. 어떻게 보여주냐. 제니가 먼저 방법도 얘기를 해줬대요. 내가 니네 나라로 들어가려면 상당히 복잡한데 제주도는 들어갈 수 있다. 비행기 티켓만 있으면 제주도는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나는 학생이어서 갈 돈이 없으니 열심히 학교 졸업하고 알바하고 해서 내가 한번 놀러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똘비가 비행기 티켓의 가격을 알아보니까 뭐 한 30에서 40만 원 사이 정도밖에 안 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비행기 티켓을 한번 끊어줘야겠다. 그래서 서프라이즈식으로 해주려고 너 혹시 내가 니네 나라 가면 며칠 정도 놀 수 있냐 언제 일정 잡아서 그래서 이걸 미리 물어봤었대요. 이때쯤이면 얘가 한가하니까 그럼 내가 미리 티켓팅을 해서 가자 해서 걔한테 미리 티켓팅까지 해서 간 거예요. 눈치는 챘을 수도 있어요. 패스포트 사진이나 보내달라고 했었으니까. 근데 눈치를 챘던 말든 가가지고 저녁에 호텔에 다 가고 선물이 하나 있다. 그랬더니 눈치를 챈 것도 같고 해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내밀었대요. 그랬더니 정말 좋아하대요. 오빠 사랑한다고. 널 위해서 큰 돈 안 든다고. 이게 모르겠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다. 내가 널 위해서 이 정도 선물은 한번 준비했고 얼마 안 있다가 비행기 타고 오면 되니까 이때쯤 오면 아마 눈 볼 수 있을 거다. 제주도 천백고지 같은 데 올라가면 눈 있을 거고 한번 보자. 시기가 잘 맞으면 눈 내린 것도 볼 수 있고 뭐 와라. 네. 그러면서 용돈도 한 20만 원, 30만 원 더 줬대요. 패딩 하나 사입으라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진짜로 아주 황송한 그런 데이트를 끝내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제주도에서 만나기로 한 시간이 이제 다가온 거예요. 똘비도 그동안 본인이 조금 세 보이려고 뻥카를 쳤던 게 있어요. 사실 이때 똘비가 타고 다녔던 차는 국민 준중형 차였어요. 그거를 열심히 튜닝해서 타고 다니던 친구였는데 이 애한테 조금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간간히 아주 드물게 영업사원들이 사고를 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객의 차를 영업사원이 본인 차인 것 마냥 갖고 나가서 하루 저녁 데이트를 하는데 쓴다든가 개인적으로 쓰는 경우가 정말 가끔씩 사고가 한 번씩 터져요. 특히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근데 이것도 사람 봐가면서 한다고 똘비가 고객 중에 이런 거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고객이었는지 아니면은 일반 뭐 법인이었는지 어디였는지 모르겠지만 뒷탈이 크게 없어 보이는 고객의 차가 때마침 그때 나올 게 있었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형 세단을
번호판까지 다 작업해놓은 차를 가지고 배에 실어서 제주도로 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관련된 차들이 고객한테 인도를 했던 차들 사진 찍어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런 것들을 막 보여줬던 거예요. 내 차다. 이게 내 차다. 한 대 아니다. 나 여러 대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자기 자존심을 지켜 세우려고 거짓말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제주도를 가려니까 뭔가 보여주고 싶었는데 마침 아다리가 맞은 거죠. 그래서 고객 차를 가지고 제주도로 가는 무모한 도전을 시작을 한 거예요. 배에 싣고 제주도에 내려서 공항에 가서 여자친구를 기다렸대요. 제니를. 그랬더니 제니가 공항에서 탁 나오더래요. 환하게 웃으면서. 혹시라도 공항에서 문제 있을까봐 한국말로 편지 딱 해갖고 이거 안 들여보내주면 이거 보여주라고 내 연락처랑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다행히 뭐 그런 건 없었고 잘 나왔대요. 그래서 제니를 탁 그 멋진 새 차에 딱 옆에 태우고 봤냐? 오빠 차다. 그러니까 제니가 눈이 휘둥그레지더래요. 오빠 차 진짜 너무 멋지다고. 진짜 이렇게 큰 차 처음 타봤고 오빠 이 차에서 나는 냄새 무슨 냄새냐고. 뭔 냄새긴 새 차 냄새지. 아, 못 맡아봤구나. 이게 새 차 냄새다. 그러면서 여행을 시작을 했대요. 진짜 멋있는 레스토랑도 데리고 가고 뭐 그래봤자 둘이 먹는데 얼마나 나오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일정을 쭉 보내고 제니가 이제 다시 출국을 하기 이틀 전이 된 거예요. 이제 두 날 밤만 자면은 제니가 다시 본인 나라로 돌아가요. 뭔가 아쉽기도 한데 사람이라는 게 처음에 놀러 갔을 때 한 번, 본인이 그냥 갔을 때 한 번, 제주도에서 한 번, 세 번 정도 만나다 보니까 같은 한국인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쯤에서 관계는 정리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똘비가. 네. 뭔가 만나기도 어렵고 또 이 친구가 메시지를 정말 시시때때로 되게 자주 했대요. 그래서 그런 거에도 좀 실증이 나 있었고 여기까지 아무튼 뭐 재밌게는 놀고 이쯤에서 그만 얘랑은 정리를 해야겠다 오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숙소 펜션을 잡았다고 그러던데 펜션으로 가려고 하는데 제니가 핸드백에서 뭘 이렇게 주섬주섬 찾더래요. 뭘 찾더니 종이를 하나 이렇게 딱 꺼내드려. 그러면서 오빠 내가 여기 제주도 온다고 너무 신나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여기가 진짜 뷰가 끝내준다고 한다. 오빠 나 여기 한번 보고 가고 싶다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때 시간이 저녁 먹고 여차여차 해가지고 한 저녁 8시쯤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래? 그러면 가자. 그리고 나가가지고 제니가 적어온 종이를 보니까 주소가 찍혀 있더래요. 그래서 내비에다 주소를 찍은 거예요. 뭐 돌비로 뭐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한 30분 좀 넘게 가야 거기에 도착을 한다고 이제 내비 나오니까 30몇 분이면 그렇게까지 멀진 않네. 가자. 그래가지고 출발을 했대요. 근데 뭐 많은 귀족님들이 제주도를 놀러 갔다 오셨겠지만 제주도란 곳이 번화가 쪽을 벗어나면은 진짜 사람도 없고 특히 밤에는 차도 안 다니고 좀 그러잖아요. 근데 30몇 분 이렇게 달리니까 야 진짜로 가로등 하나 없지 민가 하나 없지 차도 안 다니지 그냥 휑한 곳이더래요. 여기가 지대가 높지도 않고 여기 바닷가 근처도 아니고 해안가 근처도 아니고 이런 곳에 뭐가 있다는 거지? 하면서 일단 내비길을 따라서 쭉 갔대요. 도착을 하니까 여기가 뭔 명소긴 명소인가 차가 한 2대가 세워져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뭐가 있긴 있나 보구나 하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여기야? 하고 물어보니까 여기다고 내려서 자기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조금만 걸어서 길 따라 올라가면 되니까 핸드폰 후레쉬로 불 비치면서 좀만 가보자고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그래서 그래 가보자 하고 내려서 가려고 차에서 딱 내렸는데 갑자기 주차돼 있던 2대 차 문이 다 열리더래요. 다 열리면서 차 한 대에서는 1명이 내렸고 옆에 나머지 차 한 대에서는 4명이 내렸대요. 근데 딱 봐도 어둡지만 프레시 불빛도 있고 딱 봐도 혼자 내리신 분은 한국 분 같았고 그 옆에서 4명이 내린 분들은 동남아 남성분으로 보였대요. 원래? 여기도 놀러 왔나? 이게 동남아에서 유명한 뭐가 있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답니다. 괜히 기분이 좀 찝찝하면서도. 내려가지고 이제 제니랑 가려고 하는데 그 동남아 분들이 본인을 둘러싸더래요. 똘비를. 그래서 뭐 때문에 그냐고 그러는데 이 동남아 분들은 자기네 나라 말로만 막 뭐라 하고 있더래요. 지들끼리만. 오. 그리고 한국 분으로 보이는 분이 딱 다가가가지고 그 옆에 제니를 부르더래요. 네가 제니냐?
하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제니가 내가 제니다고 그랬더니 얘야? 그러니까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알아듣겠더래요. 예. 맞다고 얘다고. 그러니까 나 한국분이 본인을 쓱 쳐다보더니 이제 나이가 어려 보이니까 야 너 몇 살이냐? 하고 묻더래 한국말로. 예. 그래가지고 예 저 27입니다 8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몇 살입니다 얘기를 하니까 에린 놈이 차가 야 이거 네 차냐? 그러더래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야 잠깐만 이거 네 차 아닌 것 같은데? 네 나이 때 애들이 이걸 왜 타? 스포츠카를 타든가 그러지 이 돈이면. 야 이거 네 차 맞아? 야 너 뭐 하는 놈이냐? 그러더래요. 갑자기 인상을 쓰면서 되게 황당하다는 듯이. 예. 그래서 저 하면서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명함을 한 장 꺼냈대요. 저 어디 자동차 누굽니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네 차야? 아니에요. 이거 누구 차야? 저 이거 아버지 차예요. 니네 아버지 차 맞아? 예. 그랬더니 본인을 탁 밀치더니 차에 딱 타가지고 우리 이제 시동 걸기 전에 한번 누르면은 몇 킬로미터 뛰었나 그게 나오잖아요. 차를 딱 타면서부터 아 이거 새 차인데? 하고 딱 그걸 누르더니 아 이거 새 차네. 그리고 등록증 있나 딱 하고 등록증 안에 있었으니까 남발 달았으니까 등록증 확인하고 야 아버지 차라고? 근데 왜 성이 달라? 그러더래요. 아이 저 그게 아니고 아 근데 왜 뭐 제가 이걸 왜 말을 해야 되는데요? 얘기를 하니까 야 묻는 말이면 그냥 대답만 해봐. 네 차 맞냐고 말해봐. 그래서 제 거 아니고 아버지 거라니까요. 뭐 너 주소 왔어? 왜 아버지랑 성이 달라? 네가 홍길동이냐?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아니 제 고객 차입니다. 예.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느낌 더럽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영문을 모르겠는데 이 동남아 분들 네 분이 자기를 싸고 있는데 이 남성분 네 분이 되게 무섭더래요. 사장님 뭐 문제 있습니까? 이거 고객하고 합의하에 제가 갖고 온 차인데 뭐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는 야 네가 병으로 보이냐? 고객이 이걸 합의를 해줬구만. 나 진짜 한참 고민하더니 핸드폰을 딱 열하고 통화를 하더래요. 예. 네, 접니다. 그러면서 이거 먹으면 이거 배탈 나는데? 그러더래요. 이거 먹으면 배탈 나는데? 이거 얘 차팔이야. 고객차 훔쳐갖고 나오네 이거. 이거 문제 생겨 이건 안 돼. 한참 왜 그런 식으로 통화를 하더니 전화 끊고 그 동남아 말로 그 남성 네 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남성 네 분이 다시 차를 타고 가더래요. 그리고 한국 분이 너 똘비라고 했지? 명함 다시 한번 보고 자기 안주머니에 넣더니 야 너는 이 인생이 쓰레기여서 너는 참 잘 비껴나간 줄만 알아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영문은 모르겠고 예 하니까는 하면서 고개 넘겨서 가려고 하니까 제니가 갑자기 어딜 가냐고 소리를 빽 지르더래요. 그러니까는 이 한국 분이 제니한테 가더니 그 나라 말로 얘기를 하더래요. 뭐라 얘기를 하니까 제니가 막 소리를 지르고 핸드백을 막 집어 던지고 엄청 폭력적인 모습을 막 보여주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그걸 보면서 여한이 벙벙하니 가만히 이제 보고 있었대요. 한참 그렇게 둘이서 옥신각신 하더니 한국분이 본인한테 오더니 야 내가 동생 같아서 해주는 얘긴데 쟤 완전 저 X이네. 적당히 잘 어르고 달래서 잘 보내라. 그 네 능력껏 해라. 그리고 차 타고 가버리더래요. 똘비가 어이가 없고 본인이 지금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여기에 왔을 때 정상적인 내 차였고 뭐였으면 뭔가 일이 지금 있었겠구나 이런 추측은 충분히 되니까 제니한테 물어봤대요. 야 상황 설명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제니가 얘기를 안 하더래요. 너 그럼 여기서 그냥 내려. 그냥 가. 여기서 너랑 나랑 그냥 갈 길 가자. 가라. 그랬더니 제니가 차에서 안 내리더래요. 끝까지. 그래서 막 밀쳐서 내보내려고 막 밀치는데 이게 똘비 거 차가 아니잖아요. 시트랑 옆에 문짝 안에 내장재랑이 좀 상하겠더래요. 여기 제니가 힘주면서. 그래가지고 무작정 끌어내리지도 못하겠고 말을 해라. 내가 다 이해해 줄라니까 말을 해라. 그러면은 뭐 적당히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줄 테니까 말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달래기 시작을 했대요. 제니를. 그랬더니 제니가 정말 미안하고 일단은 숙소로 돌아가서 얘기를 좀 하면 안 되겠냐.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뭐 위험한 일도 다 끝난 것 같고 펜션 쪽 가서 얘가 내리면 저녁에 얘기 들어주는 척 하다가 얘 잠들면 짐 싸서 나가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가자 그럼 펜션으로. 그 펜션으로 다시 돌아갔대요. 가가지고 술 좀 놓고 맥주랑 몇 개 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니가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본토에 남자친구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려고 도움을 요청을 했던 거다. 그래서 무슨 도움을 요청을 했던 거냐? 그랬더니 본인 거 차를 쉬운 얘기로 탈취를 하는 거예요. 업자들이. 근데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래요. 이것도 제니가 혼자서 만들어낸 방법인 거예요, 이게. 이게 브로커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가면은 많이들 잡히고 잘못되는 거를 제니가 많이 봐서 제니가 만만한 어수룩한 한국 남자 하나 꼬셔가지고 제주도까지만 지껏 차 가지고 오게 만들면 그 차 트렁크에 숨든 어떻게 숨어가지고 다시 본토로, 한국 본토로 들어올 계획을 꾸몄던 거예요. 제니가. 근데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었던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용달차 같은 거 뒤에 박스를 실건 뭐 큰 뭘 실어갖고 그 안에 숨어서 가고 이런 건 좀 걸릴 위험성이 좀 있는데 한국차, 그것도 일반 승용차, 그것도 신차에 가까운 차는 거의 검색을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까지 조사를 했나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인을 이용하려고 했다고 하니까 배신감도 엄청 많이 들고 그럼 처음부터 너는 그 목적으로 나를 만났던 거냐? 그랬다. 근데 너를 만나다 보니까 사실은 네가 되게 좋아졌다. 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아까 전에 그 남자하고는 그럼 왜 싸웠냐? 그랬더니 그 남자가 나한테 그랬다. 쟤 똘비 내가 데리고 가서 잘못되게 만들어 버릴 테니까 이 차랑 돈을 요구를 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그런 말은 없지 않았냐고 내가 울고불고 성질내가지고 그 한국 남자가 너 포기하고 간 거다고 진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든가 말든가 빨리 술 먹고 잠이나 들어라. 나는 짐 챙겨서 나갈라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비유 맞춰주면서 오빠가 그러면은 내일 저녁까지도 우리가 시간이 있으니까 생각을 좀만 해보자. 네 말 따라서 그렇게 위험성이 적다고 하면은 오빠가 널 도와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 어떻게든 해보자. 오빠가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줄게. 어차피 너랑 나랑 부부의 영까지 가는 건 좀 어렵다고 나도 생각이 되고 다만 네가 나 진심으로 좋아해주고 나도 너 좋으니까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주마. 달랜 거예요. 이게 거짓말로. 네. 그렇게 이제 술을 좀 먹고 일단은 둘이 누웠대요. 누워가지고 똘비는 제니가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고 가만히 시간이 이제 똑딱똑딱똑딱 흐르는데 제니 숨소리가 새근새근하게 바뀌더래요. 그래가지고 가자 이제 가야겠다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제니가 먼저 일어나더래요. 누워있다가. 그래가지고 에이씨 안 자고 있었네. 아 뭐야 자다 깼나 오줌매랑 가 왜 깼나 이러고 있었대요. 그때 제니가 터벅터벅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더래요. 그래서 아 내가 술을 너무 먹였나? 맥주를 너무 먹였나 보다. 아이씨 좀만 먹일 거야. 일단 또 다시 자겠지 하고 이렇게 누워 잔 척하고 있었대요. 그냥. 그때 제니가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더니 부엌 쪽에 가더래요. 그래서 물 한 잔 먹을런가 보다. 딸그닥 하더니 자기 쪽으로 다시 걸어오는데 화장실 불을 켜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잘 보이죠? 손에 반짝이는 게 들려있더래요. 우리 펜션 가면은 음식 같은 거 해먹으라고 칼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지 않습니까? 큰 칼을 한 손에 들고 본인 쪽으로 걸어오고 있더래요, 제니가. 자는 척 하면서 이렇게 팔짝 보고 있는데 그걸 보고 본인도 눈이 팍 떠져갖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대요. 그땐 제니가 흠집 놀래면서 칼을 고쳐 잡더래요. 막 고쳐 잡으면서 본인을 죽을 듯이 노려보니까 똘비가 얘기를 했대요.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야, 너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오빠한테 말해봐. 뭐 때문에 그래? 얘기를 하니까 제니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노려보다가 한국 남자들은 믿을 게 못 돼 그러더래요. 너 지금 도망가려고 했지?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똘비가 야 내가 어딜 도망가? 옆에 누워서 잘 자고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니까 근데 왜 일어났어? 그러더래요. 근데 왜 안 자고 있었어? 너 숨소리가 안 바뀌던데? 코를 안 골던데? 왜 안 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가 아니야 잠들었다가 너 화장실 가는 소리 깼었어. 그랬더니 잠자리에 누워서 단 한 번도 네가 코를 안 골았어. 너는 잠들면 무조건 코를 골거든? 너 어디 가려고 그랬어? 너 놔두고 지금 가려고 했지? 막 이렇게 자기한테 쏘아 붙이더래요 말을.
그래갖고 똘비가 진정해. 진정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말로 하자. 그랬더니 제니가 한 발자국 걸어오더래요, 본인한테. 근데 이게 동남아 쪽 여성분들이 키가 좀 왜소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밤중에 화장실 불만 켜져 있으니까 조명이 환하지 않은 그 상황에 큰 식칼을 손에, 진짜 식칼 자체를 우리가 칼끝이 바닥 쪽을 향하게 잡는 거 있죠. 진짜로 위에서 밑으로 찍어서 이렇게 찌르듯이 그렇게 잡고 본인한테 다가오고 있었대요. 더 무섭더래요, 진짜. 한 발짝 한 발 다가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한 대 후드로 쳐버리고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안 몸이 굳더랍니다. 그러면서 오지마 하면서 본인은 계속 침대에서 뒤로 이렇게 가는데 계속 다가오더래요. 다가오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나를 찌를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비계를 앞으로 이렇게 밀고 더 다가오면 나도 너를 때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 오빠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너한테 얘기를 했었잖아. 얘기를 하니까 대답 없이 계속 다가오니까 본인이 비계로 탁 던졌는데 비계를 옆으로 탁 치더니 본인 쪽으로 와가지고 진짜로 본인 팔로 막는다고 막았는데 팔 옆으로 칼이 본인 팔을 댄 게 아니고 스치면서 자기 가슴 쪽 앞에 와서 칼 끝이 딱 멈추더랍니다. 찌르진 않았대요. 자기를 찌르진 않고 칼 끝이 딱 멈추는데 진짜 빠르다 이 생각이 들었대요. 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진짜 빠르다. 근데 이게 칼 끝이 자기 가슴 쪽에 살짝 닿으니까 이제는 진짜 아예 몸이 안 움직여진대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싹싹싹 해갖고 다시 칼 뿌리치고 이런 생각 못하고 몸이 딱 굳는데 얘기를 하더랍니다. 너 지금 가만히 일어나서 옆에 내 거 핸드백 주워갖고 열어보라고. 그래서 시킨 대로 했대요. 제니 거 핸드백을 열어서 딱 보니까는 그 안에 종이 있는 거 빼라고. 종이를 한 장 뺐대요. 네. 옆에 스탠드도 키라고. 스탠드 켰대요. 그랬더니 계좌번호가 하나 적혀 있더래요. 한국에서 쓰는 은행, 뭐 예를 들어 농협이면 농협에 어떤 계좌번호가 적혀 있더래요. 거기로 1,000만 원 넣으라고. 나 1,000만 원 없다고. 내 핸드폰 보여줄까? 나 1,000만 원 없다고. 나 지금 수중에 한 100만 원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돈 없으면 너 죽여버릴 거라고.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돈까지 없으면 너 진짜 죽여버릴 거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진짜로 똘비는 돈이 한 100만 원 남짓밖에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오밤중에 카드 현금 서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긁을 수 있는 데까지 다 탈탈 긁으니까 한 300돈 되더래요. 진짜다고. 나 이걸 만들 수 있는 게 이게 다다. 진짜 이게 다다. 믿어줘라. 얘기를 하니까 이체하라고. 그래서 이체를 했대요. 이체를 하고 나니까 제니가 핸드백 안에서 줄을 빼더래요. 뭔가 이제 묶으려고 준비를 하긴 한 것 같아요, 제니가. 근데 똘비가 타이밍을 본 거예요. 제니가 핸드백을 이렇게 시야를 돌려서 뭔가를 찾고 있을 때 똘비가 몸을 좀 뒤로 빼면서 제니 팔을 웅켜 잡는 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 손목이 돌아가 버려라는 심정으로 팍 꺾어가지고 칼 떨어뜨리고 진짜 뒤지게 두드렸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얘를 기절을 시켜야겠다는 일념으로 했다고 해요. 막 했는데 사람이란 게 그렇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있는 힘껏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아구창을 돌리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하면은 영화 같은 데서 드라마나 마지막에 기절하잖아요. 이렇게. 기절을 안 하더래요. 근데 예.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싸울 일이 없지 않습니까? 못 때려진대요. 죽고 크게 다칠까봐. 나는 분명히 얘를 기절시키려고 몇 대를 쳐봤는데 기절이 안 되니까 여기서 더 때릴 것 같으면 얘가 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막 주먹이 이렇게 자기 생각처럼 세게 안 나가지더래요. 이게 안 때려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힘은 본인이 월등하니 제니를 엎어쳐놓고 제니 가방에 있던 끈도 참 조잡한 끈이 들어있더래요. 그걸로 손 뒤로 해가지고 묶고 침대에다 묶어놓고 본인 거 짐을 막 챙겼대요. 똘비가. 그러면서 모르겠고 너는 내가 신고한다고 하면서 막 짐 챙기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니가 빌더래요. 막 오빠 찌를 것 같았으면 내가 찌르지 않았겠냐고. 진짜로 내가 너무 급하고 그래가지고 오빠 그런 거다고 진짜 나 그냥 신고만 하지 말아주라고. 나 이렇게 묶어놓고 나가도 되니까 오빠 신고만 좀 하지 말아주라고 막 제니가 빌더래요. 진짜 울면서. 근데 이 똘비라는 이 친구도 제가 가운데서 말을 전합니다만 바본가? 이 생각이 드는 게 예.
저 같았으면은 짐 챙기기 전에 신고했을 거예요, 진짜로. 짐 챙기기 전에 전 신고부터 했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너는 어차피 그럼 제주 땅에서 못 나오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막 뭐라 하소연을 하는데 본인 거 짐만 챙겨서 나왔대요, 일단은. 그래서 신고를 할까 말까 차에서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출발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시 나가려면은 이틀 후니까, 하룻밤이 더 있어야 되니까 근처 모텔을 가든 아니면은 비행기 티켓을 생각을 했다가 이 고객 차 배편 다시 알아보자, 동트면, 이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차에서 저녁에 날밤을 일단 새려고 나가서 한참 가는데 몇 시간이나 흘렀을까? 전화가 울리더래요. 모르는 번호더랍니다. 받았대요. 여보세요? 하고 받으니까 똘비 씨죠? 그러더래요. 예, 누구십니까? 그러니까는 아까 거기서 봤던 그 사람이라고. 한국 남자. 그래갖고 예, 그랬더니 어르고 잘 달래서 보내라고 했더니 일을 크게 만드셨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사장님, 저는 제니한테 진짜로 제가 비인간적으로 대했다든가 저 그런 거 없거든요, 사장님. 그리고 제니가 송금을 하고 제가 있는 돈도 다 송금했거든요, 사장님. 저는 이제 이 일에서 그만 빠지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내가 똘비군을 어떻게 하겠다 한 건 아니고, 그 제니라는 애가 참 독하네. 독해. 내가 그래서 손을 뗐어, 걔는. 그러면서 얘기를 했대요, 다시 똘비가. 네, 사장님, 제니가 아까 저한테 그랬는데 사장님은 저를 잘못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를 제니가 막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분이 웃으면서 아야, 이봐, 그럴 것 같았으면 내가 아까 진작에 자네를 제꼈지. 자네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한번 해봐. 그리고 걔네 믿지 마.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냥 어르고 달래서 적당히 보내라니까. 참 답답한 친구네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 제니라는 애의 계획을 내가 알려줘?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사장님 말씀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본토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육지에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남자친구가. 근데 되게 좋아했나 어쨌나, 남자친구가 돈이 급했나 어땠나 모르겠는데 제니의 계획이 본인을 데리고 오면 그 동남아 남성분 4분 있잖아요. 이 4분한테 본인의 처우는 그냥 던지는 거였고, 예. 뭐 죽이든 살리든 니네가 알아서 하는 거였고, 제니가 처음에 돈을 어느 정도 입금은 해놓은 상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거였냐면 한국분을, 같은 나이대 같은 체형의 한국분을 이용을 해서 본인을 그 차에 숨겨서 육지까지 이동을 해주실 분을 찾았던 거예요, 브로커를 통해서. 그리고 그 차를 계획이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순수하다고 해야 될까, 남자친구한테 선물로 주려고 했대요. 다른 게 아니라. 예, 그냥 다른 게 아니고 그 차를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제니라는 그 여성분이 참 어떻게 보면 순수한 게 그냥 자기 남자친구한테 선물로 주려고 이런 계획을 이렇게 세웠던 건데, 딱 보니까 한국분이 보니까는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왜냐? 얘를 건드려. 근데 이 차가 얘 게 아니야. 냄새를 맡아봐도 새 차야. 센터를 쳐봤더니 신차 영업사원이야. 나이도 어려. 등록증하고 비교해봤더니 아버지 차도 아니야. 그럼 고객 차야, 100%. 만약에 이 차를 손을 대면 신고가 들어오고 난리가, 그러니까 거대한 이 자동차 기업의 컴플레인이 들어갈 거 아니냐고요. 개인이 뭔가 이렇게 사고를 일으키는 건 차원이 다르다는 걸 본인이 이제 직감을 한 거예요, 이 한국분이. 그러면서 똘비한테 궁극적으로 이걸 다 알려주고 전화를 한 이유가 뭐였냐면, 네 돈 한 300만 원 돈 너 어디 농협으로 입금했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입금했다고. 야, 네 계좌번호 불러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딱 불렀대요, 자기 계좌번호를. 돈 돌려줄 테니까 함구하자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함구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는 네가 술자리에서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이런 건 상관없는데 뭔 말인지는 알지? 어디다 신고하고 이러진 말자. 나는 같은 한국 사람이고 나는 너하고 의리 지켰다. 우리 그러진 말자. 나 일 크게 만들기 싫다 하고 사건 정리를 하는 거더래요, 그 한국분이.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실제로 돈을 돌려받았대요. 돈을 돌려받았고 본인은 다음날 배편을 이용해서 바로 육지로 나간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일단 약속한 게 있으니까 신고를 하던가 이런 건 안 했고 일상생활을 보냈답니다. 일상생활을 보내는데 6개월쯤 지났을 때 본인이 잘못 본 건 아니래요.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말고 우리나라에서
진짜로 손에 꼽히는 큰 도시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갈 일이 있어하고 갔다가 마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앞에서 이렇게 종업원분들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는데 거기서 봤대요. 한 반년쯤 지났을 때 본인이 스쳐 지나가는 걸 봤지만, 그리고 그 종업원분은 자기를 볼 수 없는 각도였지만 쟤 젠인데 딱 보자마자 소름이 돋으면서 몸이 반응해서 알려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로 나왔다고, 쟤 본토까지 상륙했다고. 그러면서 우리 집이 어딘지 이런 건 아마 모를 거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 브로커가 자기의 직장이 어딘지를 명함을 줬으니까 다 알고는 있지만 안 줬겠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되게 조금 쫄아서 살았던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전달을 받았는데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네. 진심으로 제가 동남아 이 얘기를 있는 그대로 전하다 보니까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나쁜 분들이 아니고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개 중에 조금 나쁜 분들이 있듯이 거기도 조금 이상한 여자가 있었을 뿐이니까 그렇죠. 그 나라 어디내에서 싸잡아서 욕은 하지 말아주시고 제발. 아, 예. 그렇지. 절대 좀 그건 하지 말아주시고, 제가 그런 목적으로 한 얘기가 절대 아니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영업사원들 중에 사고 치는 일들이 좀 있어요, 보면은. 네. 하지만 그거는 되게 극소수고 하니까 그것도 조금 너그러이 봐주시고. 너무너무 잘 말씀을 해주신 게, 어떤 나라의 사람이 얘기가 나오면 그 나라 사람 전체가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면 예. 네, 그러니까 개개인 사람마다 너무나 다른 거고, 그 사람들이 나빴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동네 꼬마님 이야기는 머릿속에 영상이 지나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유,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귀로 듣고 상상할 수 있는 영화죠, 거의. 진짜 동네 꼬마님은 말씀을 워낙 잘 하시니까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상상 너무나 잘 되면서 이야기 잘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싸잡아서 영업사원을 욕하시는 거나 이런 일들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바쿠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연속으로 읽으면 바쿠스님이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쿠스님으로 이렇게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오늘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바쿠스님. 들리나요? 네, 바쿠스님 맞죠? 네네. 나 애기가 받은 줄 알고. 제 목소리가 그래요? 왜 이렇게 어려지셨어요? 초등학생 같아요. 와, 약간 좀 목소리 듣고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그 동생분이나 아니면 뭐 여보세요 네. 이렇게 잘못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계셔? 그러면 네 바꿔주실래? 그러면 예 엄마 이렇게 이 느낌인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도 바쿠스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믿기지 않지만 성인이십니다. 그죠? 네. 자, 오늘 바쿠스님께서 다시 한번 또 시들무 찾아와 주셨고, 시들무 공식 거의 오징어 게임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어릴 적 했던 놀이들을 다 박살내고 다니시거든요, 지금. 네, 그렇다 보니까 또 놀이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겪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는 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리십니다. 바쿠스예요. 일단 실명 대신해서 그냥 김돌비 이런 식으로 부를게요. 네. 저희 가족은 할머니, 할아버지랑 교류를 되게 자주 하는데 두 분께서 문화재 복원 일을 하시거든요. 엄청 어릴 때부터 그냥 좀 옛날 얘기 듣듯이
다양한 지역의 문화나 전통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 막 이런 것들을 듣거나 아니면 어떨 때는 또 문화재들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좀 그런 문화나 그런 삶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언니들은. 오, 예. 그래서 언니들은 좀 그림 쪽으로 갔던 거고, 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나 문화 그 자체를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어릴 때 했어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좀 확고하게 문화 인류학자라는 꿈을 가졌었어요. 와, 쉽지 않은데, 그죠? 왜 학기 초에 장래희망 적어서 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생 치고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장래희망을 적어서 내서 그랬는지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좀 기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5학년 1학기를 지내던 어느 날에 네. 저를 교무실로 부르셔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고 너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해주는 거다 하면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게 해외 답사단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나라에서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민간 외교관으로 위촉을 해갖고 일본이나 싱가포르 이런 쪽으로 문화 교류를 한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인데, 네. 이게 12살부터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작년엔 제가 11살이었으니까 나이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12살이라 5학년이고 나이가 돼서 기억을 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당시에 제가 좀 동아시아 그쪽에 관심이 많았고 일본에 특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일본에 문화 교류를 한다고 하니까 사실 면접이나 서류 이런 심사들도 있었고 몇 개월의 교육 기간도 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기는 했는데, 저는 이미 그 포스터를 본 순간 진짜 이미 일본에 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오. 그래서 그 얘기를 아침 조회 시간에 교무실에서 듣고 포스터를 받았는데, 그날 진짜 하루 종일 수업을 하는 내내 막 가슴 뛰고 막 설레고 이래갖고 수업에 집중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약간 좀 붕붕 떠서 수업을 듣다가 방과 후에 바둑 막 이런 게 있었는데도 그냥 급한 일 있다고 다 막 째고 그냥 바로 집으로 달려가갖고 부모님한테 그 포스터를 보여드렸어요. 신나가지고 그냥 다 스킵하고 다짜고짜 일본어 강의 사달라고 막 그렇게 오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애들 눈에는 안 보이는 게 부모님 눈에는 보였던 거죠. 네. 그 포스터에 한국류는 자부담이다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재보니까 한국류에다가 뭐 숙박비, 뭐 식비 이런 거 다 이것저것 합하면은 거의 한 3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예. 제가 5학년 때 언니들이 지금 한창 막 미술한다고 학원비나 이런 쪽으로 돈이 많이 들던 시기여서 부모님 입장에선 좀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진짜로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제가 12살밖에 안 됐지만 이렇게까지 싸운 적이 없었다 싶을 정도로. 제 딴엔 너무 서러웠던 거죠. 언니들한테는 미술학원비를 1년에 막 1,000만 원씩 이렇게 투자를 해주면서 저한테는 200~300만 원도 투자를 못 해준다는 게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할머니한테 전화해갖고 막 울면서 사정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께서 막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러면서 하루만 굶어도 허락해줄 거라면서 응원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식 투쟁을 해라 이렇게 추천을 해준 거죠. 12살이 할 수 있는 좀 최대한의 의지 표현? 이게 단식 투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랑도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부모님께 쌤이 막 전화해서 아이가 급식을 안 먹는다 이런 식으로 전화도 해주시고 진짜 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지금 와서 부모님도 모르시는 얘기긴 한데 사실 급식은 먹었는데 집에선 이틀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도 약간 애가 좀 쪼르다가 말겠지 했었는데 제가 진짜 이틀을 굶어버리니까 두 손 두 발 다 드시고 그냥 신청해 줄 테니까 면접까지 통과하면은 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당연히 제가 떨어질 줄 알고 해주신 말씀 같은데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야 알게 된 건데 네. 이 프로그램이 말하는 그 문화 교류라는 게 가서 공연하는 걸 말하는 거였더라고요. 아, 예. 공식적으로 이제 시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니까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공연을 할 정도의 끼가 있어야 되고 외국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할 정도의 그런 자신감이나 좀 깡이라고 하나? 그런 게 있어야 되니까 좀 평범한 애들이 하기보다는 아이돌이나 배우 이쪽으로 좀
무대 지망하는. 경험을 쌓고자 막 이런 학생들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이미 다 알아보신 거죠.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하게 해주자 하고 좀 그냥 그런 식으로 허락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서류 심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1차로 서류 심사는 제 성적이 그렇게 막 낮은 편이 아니어서 잘 통과를 했는데 문제는 2차 면접이 있으니까 오. 그냥 막 1분 자기소개, 지원 동기 이런 걸 막 달달 외워갖고 진짜 누가 툭 치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외우고 혹시 몰라서 일본어나 싱가포르 그쪽 언어로도 막 연습하고 그랬었거든요. 지금도 생각이 날 정도인데 진짜로 단장 선거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지원번호 몇 번? 김돌비입니다. 이렇게 시작해갖고 저를 뽑주신다면 이러면서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막 이렇게 좀 애기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면접관님들 눈빛이 그냥 좀 아이고 기특해라 하면서 좀 서글서글한 그런 눈망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망의 면접날이 왔고 열심히 외웠던 대로 자기소개를 잘 했는데 다짜고짜 특기가 있으면 보여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원 가져온 게 있으면 켜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날. 아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춰야 되는구나. 그걸 처음 알게 돼서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데 여기서 내 빼면은 100% 탈락일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갖고 진짜 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전통 무예인 태권도를 하겠습니다 이러고 우렁차게 소리치고 주섬주섬 찍찍이 신발 벗고서 제일 그래도 나름 자신이 있었던 고려 품새를 했죠. 이야, 품새죠. 약간 그 예.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품띠부터 약간 좀 대우해주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인정해주죠, 품띠. 예. 그래서 좀 다들 처음엔 좀 어이없어 하셨지만 제가 좀 되게 진지하게 꿋꿋하게 하니까 막 엄청 웃으시면서 제가 한국의 뭐 태권도가 갖는 막 전통적인 의미 막 이런 것도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도 안 듣고 그냥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뭐 그래도 분위기는 좋았으니까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누가 머리통 때려갖고 발표일에 깨워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2주 정도를 기다렸는데 네. 학교에서 발표를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합격이 돼서 그 아래에는 막 이제 OT랑 시간, 장소, 뭐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 막 이런 것들 뜨고 이제 부모님들은 생각도 못해 얘가 붙어버린 거니까 예. 뭐 약속한 걸 물을 수도 없고 그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게 된 거죠. 네. 이게 진짜 이런 경험을 다시는 못할 것 같은데 6개월 동안 그 팀원들을 구성을 해서 같이 무대 준비도 하고 진짜 무슨 아이돌처럼 식단 관리도 하고 외국어 수업도 하고 하면서 연습생 비슷한 생활을 한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예. 진짜 춤은 하나도 몰랐는데 6개월 동안 진짜 미친 듯이 하니까 되기는 되더라고요. 팀 이름이 스페어였거든요. 이게 약간 좀 다른 팀들은 그때 좀 한창 유행했던 강남 스타일? 그때가 진짜 딱 유행할 때였거든요. 그거 추거나 아니면 일본 전통 동화 중에서 뭐 배꼽에서 금가루가 나오는 여자아이 이야기인가? 그 전통 동화를 이용해서 약간 연극 같은 걸 했었고 저희 팀은 퓨전으로 일본의 전통 우산춤이 있는데 그거를 케이팝에 맞춰가지고 창작해서 하나 했었거든요. 그거를 일본의 초등학교는 작은 그 축제인데 마츠리라고 하거든요. 이거나 소극장 이런 데를 돌면서 계속 공연을 했었어요.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반응도 되게 좋고 그래서 되게 보람찼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무대 서보신 분들만 알 수 있는 건데 진짜로 공기가 차갑다고 하나? 약간 스포트라이트도 막 비치고 사람들이 막 함성도 질러주고 이게 인이어를 끼면은 같이 끼고 있는 멤버들 숨소리가 들리거든요. 네. 진짜 평생 뭐 잊지 못할 만큼 되게 강렬했던 기억이었는데 그땐 약간 그 기분에 취해가지고 제가 혹시 아이돌이 천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민간 외교관 신분으로 가게 됐는데 네. 5박 6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5박 6일 중에서 네 번째 일정이 일본에 있는 초등학교였는데 원래 가기로 한 곳에 지진 위험 소식이 있어갖고 급하게 일정이 바뀌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위치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네. 급하게 바뀐 일정이다 보니까 거기서는 공연을 준비하거나 무대를 준비하거나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학생들이랑 일본 전통놀이를 배우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팀별로 이제 그 일본 학생들이랑 짝을 4-5명씩 지어가지고 놀이를 배우고 같이 하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 했던 놀이 중에서 우리나라의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 그거인 다루마상가 고른다 이것도 있고 켄타마인가 해서 줄로 연결된 공을 막대 그 컵에다가 올리는 놀이인데 이건 좀 보신 분들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놀이들을 또 배우고 해봤는데 그중에 카고메 놀이라는 놀이가 있어요. 간단하게 그 놀이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은 네. 중간에 한 애가 가운데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있으면 나머지 애들이 동그랗게 그 주위를 빙빙 돌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가 제가 잘 부르지는 못하는데 카고메 카고메 카고는 아카모토리와 이츠 이츠 데야루 요하노 켄노바니 츠르토 카메가 스베타 무시노 소멘타레 하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예. 뜻이 뭐지? 이게 뜻도 찾아봤는데 카고메 카고메 바구니 속의 새는 언제 나올까나 동뜨는 새벽밤에 학과 거북이가 미끄러졌네. 뒤에 있는 건 누구? 하는 노래인데 예. 뒤에 있는 건 누구? 하고 끝나잖아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이 노래가 끝나면은 아이들이 다 멈춰서고 중간에 눈을 감고 앉아있던 애가 자기 뒤에 누가 있는지 맞추는 거예요. 예. 나중에 이거는 공부하다가 알게 된 건데 일본의 그 길상도 같은 걸 해석하다가 학과 거북이가 미끄러졌다는 부분이 유산을 뜻한다는 걸 좀 알게 돼갖고 헐. 이런 노래를 애들이 부르나 싶어서 좀 충격받았던 기억이 나기는 해요. 어쨌든 뭐 서로 이름이나 외우자 뭐 이런 취지에서 했던 것 같은데 저희 조 애들이랑 통선명을 하고 게임을 시작을 했어요. 몇 바퀴를 돌아도 그냥 당연히 제 뒤에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연히 그냥 몇 번 맞추는 게 다여갖고 솔직히 좀 더 무한해지는 놀이였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렇게 한창 막 놀이를 배우고 하는 그 부스가 있었는데 그 너머에 운동장 스탠드에 혼자 앉아있는 애가 보이는 거예요. 네, 저도 약간 좀 그런 애들을 보면 좀 챙겨주고 싶어 하긴 하는데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는 타입은 아니라서 좀 머뭇머뭇하고 있었는데 저희 리더였던 그 팀의 리더 언니가 진짜 좀 성격이 겉돌거나 좀 소외되는 애 보면 절대 못 지나치거든요. 그게 계속 좀 신경이 쓰이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한테 쟤도 같이 끼워갖고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희도 뭐 같이 여럿이 살수록 더 좋고 혼자 앉아있으니까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언니가 이제 일본어를 일본 학생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예. 쟤도 여기 학생 같은데 같이 끼워서 하면 어떠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예. 좀 애들이 다들 좀 내키지 않아 한다고 해야 되나? 뭔가 좀 이상한 분위기를 언니도 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거 따돌림하는 건가 일부러 소외시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본 애들을 뒤에 남겨두고 그 웅크리고 앉아있는 여자한테 막 뛰어가면서 일본어로 카고메 놀이 같이 하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 그 여자애가 뭔가 좀 계속 저기 근처에 있는 일본 학생들 눈치를 막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막 계속 같이 하자고 하니까 오기는 오는데 스탠드에서 내려와서 계속 웅크리고만 앉아있는 거예요. 어차피 술래는 가운데서 눈 감고 있는 거니까 그냥 그 애를 술래로 정하고 저희 팀원이 7명인데 이렇게 돌면서 카고메 노래를 불렀어요.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노래를 다 부르고 멈춰서서 기다리는 거죠. 얘가 이제 뒤에 있는 사람 이름을 맞춰야 되니까. 뒤에는 제가 서 있었어요. 제가 서게 된 거예요. 이렇게 멈췄을 때. 사실 맞출 거라는 기대를 하지는 않았었고 그냥 좀 일본 학생들이 은근히 걔를 따돌리는 게 보이니까 좀 보란듯이 놀아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노래가 끝나고 잠깐 정적이 흐르는데 나지막하게 걔가 김돌비하고 제 이름을 중얼중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약간 좀 신소리 같긴 한데 되게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뭐야 신기하다 맞췄다 하고 잘했다고 애한테 다가가는데 얘가 계속 등 돌린 채 쪼그리고 앉아갖고 치즈키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는데
치즈키가 일본어로 계속하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놀이를 더 하고 싶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노래를 부르면서 뱅뱅 돌고 또 멈춰 섰죠. 이번에 뒤에 선 친구는 저랑 동갑이어서 되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가명이긴 한데 지혜라고 부를게요. 지혜, 예. 네네. 근데 그 애가 말한 이름은 지혜가 아니었고 가람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는 이 친구 이름은 가람이 아니고 하면서 이름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 놀이 취지 자체가 저희가 이름을 서로 알고 친해지려고 하는 거였으니까 얘 이름은 지혜다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데 얘가 계속 무시하고 스즈키 하면서 재촉을 하는 거예요. 계속 다시 하자고. 예. 그래서 저희도 말하려고 하다가 눈치 보면서 다시 하자는 건가 하고 또 게임을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3번, 4번을 했는데 그때 딱 한 번 이름 잘못 맞춘 거 빼고는 계속 정확하게 다 맞추는 거예요. 7명인데 아무리 우연이어도 이게 가능한가 싶어갖고 신기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게 누가 신호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저쪽에 있는 친구들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래가 끝나기 직전에 옆에 있던 그 리더 언니를 끌어다가 걔 뒤에 둘이 함께 섰거든요. 이렇게 되면 신호를 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걔가 뒤에선 저랑 리더 언니 2사람 이름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신기한 게 아니고 약간 소름이 끼쳐갖고 얘가 작은 등이 이렇게 엎드려서 보이는데 이게 오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를 그만하고 싶은데 얘는 계속 얼굴을 막 자기 무릎에다 묻고서 스즈키 하면서 계속 재촉하고 있고 하니까 예. 마침 이제 저희가 부스를 이탈해 있으니까 멘토 선생님께서 데리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야겠다 하면서 인사를 막 하면서 갈게 했는데 계속 막 하자고 추즈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좀 꺼림직한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왔으니까 버스에 올랐는데 버스 바로 옆에 제가 지혜랑 앉았었거든요. 그 2번째 게임 때 뒤에 서 있었던 친구 있잖아요. 근데 지혜가 아까 이름 불렸을 때부터 약간 좀 계속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걔가 이름을 지나치게 잘 맞추니까 좀 소름 끼쳐서 그런가 하고 근데 걔 진짜 어떻게 맞췄을까 하면서 말을 걸어봤거든요. 근데 지혜가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 막 몸을 엄청 불안하게 막 좀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본인이 지금 쓰는 지혜라는 이름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한자로 바꾼 이름이고 원래는 그 애가 맞춘 가람이 본명이었대요. 한국은 특히 좀 한번 이름을 쓸 일이 많으니까 어릴 때 쓰던 그런 순우리말 이름은 나중에 불편할 것 같아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도 몰랐던 친구의 본명을 어떻게 알고 맞춘 걸까 이러면서 둘이 막 소름 돋아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다른 팀원들이 옆에서 듣다가 그거 지금 그 후지아란가 아즈카 말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이름은 모르는데 우리는 카고메 놀이를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팀원 말이 원래 그 애가 걔네 팀이랑 같은 조였는데 일본 학생들이 아즈카는 게임하기 싫다고 해서 돌아갔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근데 걔가 그 스탠드에 혼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팀원은 그냥 좀 놀이를 하기 싫은 것보다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놀았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스탠드에 앉아있던 애가 그 애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걘가 보다 하고 말을 걸어본 거예요. 예. 근데 한참 얘기하다가 그 팀원이 근데 너네 왜 아즈카 이름을 몰라? 통성명도 안 했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따돌림 당하는 것 같은 분위기길래 같이 가서 한 거라서 우리도 이름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팀원이 아니 그럼 걔가 너네 이름을 어떻게 알고 게임을 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어요. 저희끼리 부르는 걸 들었어도 저는 사실 약간 본명인 김돌비 이렇게 불리는 게 아니고 서울이라고 예명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주지 않고선 제 이름을 진짜 알 수가 없거든요. 리더 언니가 카구메 놀이 하자고 불렀을 때도 그냥 카구메 놀이 하자 말고 따로 대화하는 거 보지도 못했고 저희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어요. 이게 갑자기 바뀐 일정이다 보니까 사전에 저희 프로필이 학교로 전달된 것도 아니었거든요.
이상한 거죠. 어떻게 저희 이름을 알고 4번이나 게임을 했는데 이름을 어떻게 맞췄지 싶은 거죠. 찝찝하긴 한데 이게 또 금방 막 공연하고 일정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 일을 잊고서 그냥 잘 지내고 해답사단 프로그램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끝이 났어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간 거라서 돌아가자마자 학교로 가게 됐는데 예. 학교로 돌아간 뒤에도 일본에 방문했던 그 초등학교랑 계속 연락을 하고 교류를 했거든요. 우리나라의 학교에 있는 그 1인 1력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일본에도 교류위원이라는 그런 역할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우리 학교랑도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서로 이렇게 편지나 소포를 주고받고 하면서 문화를 알리는 자료나 물건들을 이렇게 주고받고 한 거죠. 네.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 꾸준하게 연락을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제 마지막 교류 활동이었던 6학년 겨울방학 전날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학교 경비실에서 택배를 받았어요. 그 안에는 일본 전통 옷인 그 유카타랑 일본의 그 유명한 작가 중에 호쿠사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 파도 그림 있거든요. 그 그림 엽서 하나랑 한쪽 눈만 칠해진 달마 인형 그거랑 마츠리 팜플렛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달마 인형은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초등학교 레크레이션 시간에 그 일본 학생들이랑 같이 체험한다고 같이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인형을 보내주신 것 같았어요. 저는 같이 온 설명서를 읽고 그날 종례 시간에 물건들 소개해주는 시간을 가졌죠. 네. 교류위원이 하는 일이 좀 단순하게 교류만 하는 게 아니고 문화를 설명해주는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일본은 좀 특히 달마에 대한 놀이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그 마지막에 그림을 제가 그려가지고 사진을 보내드렸었는데 달마 인형이 있거든요. 본 적 있어요. 네, 이런 거. 일본에서는 눈이 그려지지 않은 달마 인형에다가 예. 소원이 생기면은 한쪽 눈을 칠하고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은 나머지 눈을 채워서 그리는 그런 구복 신앙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이 인형은 한쪽 눈이 칠해진 걸 보니까 어떤 소원을 빌었나 보네 막 이러면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달마의 인형 밑면에 뭔가 만져지는 게 있는 거예요. 어? 이렇게 떼서 보니까 바닥면에 종이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그 종이에는 정확하게 제 이름, 이렇게 김돌비 이렇게 쓰여 있었고 그 뒤에는 아즈카라는 이름도 쓰여 있었어요. 예? 사실 그 이름을 봤을 때는 바로 그 여자애가 생각나지는 않았었고 그냥 좀 마지막 교류다 보니까 편지를 써주셨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설명을 이어가야 되니까 나중에 다시 봐야겠다 하고 주머니에 챙겨서 넣어놨었어요. 설명을 이렇게 잘 마치고 종례까지 끝난 다음에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놀러가고 교실은 제가 정리할 게 남아서 저만 남아있었거든요. 이게 방학식 전이다 보니까 단축 수업을 해서 아직 좀 창문으로 막 햇빛이 들어오고 좀 그랬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창문을 기대서 아까 봤던 그 종이를 펼쳐서 보는데 일본어로 된 글씨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것도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보내드리긴 했는데 맨 윗줄에 술래는 김돌비 이렇게 제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아래에는 카고메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사 맨 아래에 아즈카하고 그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고 예. 그래서 이 글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 이해를 하고 나니까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는 거예요. 카고메 노래 그 소리가 막 귀에 앵앵 울리는 것 같고 잊고 있었던 그 아즈카라는 그 여자의 엎드리고 있는 등이 생각이 나면서 쪽지를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 놀이 자체가 가운데 술래가 앉아있고 노래를 들으면서 빙빙 돈 다음에 술래 뒤에 있는 사람을 맞추는 게임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술래는 김도일비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젠 제가 술래라는 거고 술래는 노래가 끝나면 제 바로 뒤에 선 사람의 이름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쪽지에 따르면은 바로 뒤에 선 사람은 아즈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보는 순간에 그날 막 뱅뱅 돌면서 계속 봤던 쪼그려 앉아있는 그 아즈카 등이 떠오르면서 저희들 그림자가 겹쳐진 가운데서 제 이름을 부르던 그 신소리 같은 그 음성이 지금 막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이 막 그 긴장하면 입에서 신
나는 그런 느낌 아세요? 입에서 막 신맛이 나고. 와,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게 사실 좀 무서워서 그런 것도 있고, 마지막 교류인데 이런 장난을 치나 하는 좀 화난 그런 마음도 있어서 바로 교류위원 담당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거든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보내주신 교류 물건을 받았는데 혹시 아즈카라는 학생이 교류위원 중에 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그쪽에서 대답을 하는데 일본은 좀 성이랑 이름이랑 부를 때 이름이 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후지와라 아즈카 맞냐? 이렇게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후지와라 아즈카가 맞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막 엄청 곤란해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학교 학생의 개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이러면서 막 자세한 내용을 자꾸 피하길래 그냥 같이 교류위원을 하면서 친해졌던 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가명이긴 한데 매구미라고 부를게요. 그건 또 애칭처럼 매구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 학교 학생이랑 전화를 해서 매구한테 학교에서 혹시 내가 이런 쪽지를 받았는데 아는 게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학교에서도 좀 이게 쉬쉬하면서 묻어가려고 하는 느낌이긴 한데 이게 좀 얘기하는 게 거의 금기되어 있다 이러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아즈카라는 여자애는 한여름에 그 엄청 더울 때 운동장 한가운데서 혼자 뱅글뱅글 돌다가 일사병에 걸려갖고 쓰러져서 죽었대요. 근데 그렇게 쓰러져서 죽을 때까지 바로 옆에서 체육 수업을 받던 애들이 있었는데도 아무도 그 애를 못 봤대요. 이거는 그 아이들 사이에서 도는 소문인데 아즈카가 죽었던 그날에 체육 수업을 받고 있던 학생들 일부가 신소리로 누가 카구의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학교에선 좀 그렇게 괴담처럼 이렇게 묻혀버렸는데 매구가 얘기해주는 상황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사실 아즈카가 교내에서 좀 귀신을 본다 이런 소문이 돌면서 학생들이 좀 애가 음침하고 으슥하고 하니까 기피하게 됐나 봐요. 몇몇 애들은 다 피하고 좀 방관하는 느낌이었고 진짜 소수의 몇몇 한 대여섯 명 되는 애들이 집중적으로 그 여자애를 괴롭힌 거예요. 아이고. 근데 여러 명한테 이렇게 둘러싸여갖고 괴롭히고 있는 모습이 웅크리고 앉아서 뱅뱅 돌면서 하는 그 카구의 놀이랑 좀 이미지가 비슷하다 보니까 네. 방관하는 애들 사이에서 아즈카가 괴롭힘을 당하면 카구의 놀이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를 듣고 전화를 끊고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리 못 봤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있나 싶은 거죠. 예. 애가 더운 여름에 밖에서 어린 여자애가 돌고 있으면 누구라도 가서 말리거나 데리고 실내로 돌아와야 되는데 쓰러져 죽을 때까지 그 애를 사람들이 투명인간처럼 못 본 척한 거죠. 네. 뭔가 그 생각을 하는데 계속 등 뒤가 서늘한 거예요. 아즈카가 카고메 노래를 부르면서 혼자서 뱅뱅 도는데 네. 술래는 저라고 했잖아요. 왠지 등 뒤에 그 애가 진짜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기분이 들면서 와 그래서 뒤를 확 돌아봤는데 그 민트색 커튼? 그런 게 저희 학교는 있었는데 그게 막 나부끼면서 바람에 예. 근데 그 커튼 뒤에 창틀에 올려져 있는 아까 친구들한테 설명을 했던 달마 조각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인형이. 예. 근데 그 인형에 눈이 양쪽이 다 그려져 있었어요. 아까는 분명 한쪽만 칠해져 있었거든요. 그걸 친구들한테 설명할 때도 애들한테 다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고 애들도 다 받아들였으니까 분명 한쪽만 칠해져 있던 게 확실한데 지금 보니까 나머지 한쪽 눈까지 다 칠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차근차근 생각을 해봤을 때 아즈카는 그 카구메 놀이라고 친구들이 불렀던 게 사실 그 애한테는 괴롭힘이었던 거잖아요. 괴롭힘에 당하는 술래라는 위치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놀이 자체가 가운데 혼자 앉아서 이렇게 둘러싸인 채로 좀 얼굴에 이렇게 무릎에 묻고 눈 감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자신한테 막 때리고 발길질하고 하는 그 애들을 보고 어쩌면 이 술래 자리를 벗어나서 그 아이들의 위치로 가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소원으로 적었고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아즈카가 제 뒤에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와, 근데 지금 분위기 자체가 교실에 아무것도 없고, 햇볕 이렇게 들어오면서 바람도 약간 좀 스산하게 불고 하니까 되게 좀 무서운 분위기인 것 같은 거예요. 달마라는 전설을 아시는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이 달마 전설이 수양하다가 잠이 오니까 안 자려고 스스로 눈꺼풀을 뜯어버렸다고 그렇게 전해지거든요. 예. 그렇게 찢어져갖고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떠지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눈꺼풀이 있어 동그랗게 안 떠지잖아요. 달마 인형을 보면 눈이 땡그랗게 떠져 있는데 이게 뭐 전해지는 얘기로는 스스로 눈꺼풀을 뜯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전해지거든요. 네. 그 애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 무릎에 파묻었던 고개를 든다면 그런 눈을 하고 나를 바라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후로 약간 좀 아무것도 없는데 등 뒤에 뭔가 좀 싸하거나 인기척이 아무도 없는데 느껴지거나 할 때마다 그 애가 나직하게 제 이름을 불렀던 소리가 막 좀 울리면서 그 목소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눈에 칠한 것처럼 소원이 이루어진 게 맞다면 아직까지는 지금 내 뒤에 있을 텐데 뱅글뱅글 노래를 부르고 있겠죠. 이렇게 죽기 직전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니까 와 나중엔 뭔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뭐 씻고 있을 때나 그냥 걷고 있을 때나 뒤에 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은 바로 그 막 달마 눈이 생각이 나서 한동안 되게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요. 와, 예. 이렇게 오늘 얘기는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와, 근데 막 그런 네. 고민도 됐을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이름을 불러서 이 노래의 아. 끝을 낼까? 뭐 이런 고민? 그렇긴 한데 이 놀이 자체가 얘가 계속 막 치즈키 하면서 계속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왠지 안 끝날 것 같다는 느낌? 계속 반복되는. 네. 아, 그래서 애초에 그냥 이름 자체를 부르지도 않으시고 그랬구나. 그렇죠. 애초에 저희는 통성명도 안 했는데 예. 제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좀 소름 끼치는 거죠. 맞네요. 와. 네. 아, 근데 나 박구스님 얘기 못 듣겠어. 너무 이게 이 뒤로 가면 갈수록 막 공기가 차가워져가지고. 그래요? 아, 처음에 그 숨바꼭질 이야기도 그렇고. 아, 이거 음, 힘들어요. 이야기 듣기가. 굉장히. 이번에 좀 약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걱정을 하기는 했어요. 아니, 그래도 소름이 쫙 끼치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박구스님의 이야기는 믿고 저희가 또 듣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뒤에 뭐가 있다고 지금 시청자분들도 그러시는데 아무도 없어요, 지금. 진짜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말씀 마시고 오늘 박구스님의 이야기 너무너무 잘 들었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박구스님 이야기는요, 꼭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직도 안 들어보신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돌비 박구스 검색하시면 숨바꼭질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거 진짜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공포에 면역이 생겼다고 느끼는 분들은 다 박살 내실 거예요, 아마도. 예, 그래서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실 거니까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